자, DB입니다. 자, DB 보시면 이제 FA 시장이 끝났죠. 이제 이정현 선수를 2년 4억 원 들어갔고 박상우 선수와 이제 1년 4,3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관희 선수가 삼성으로 갔고 김훈 선수 KCC로 갔고요. 김시래 선수는 은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김시래 선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이정현 선수가 사실은 이제 FA 미스테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선수가 과연 어디로 갈까? 무보상 FA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많은 구단들이 사실 이정현 선수의 어떤 근황 그리고 뭐 영입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들리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일단 네. 가격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얼마나 내려놓을지에 대한 좀 뭐랄까요 우려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 다른 선수들 일단 빨리 전성기에 올라온 선수들을 빨리 이제 일단은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네. 눈을 돌리자라는 게 대부분의 스탠스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DB는 굉장히 좋은 계약을 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DB가 사실 김세형 선수와 이제 접촉을 했지만 김세형 네. 선수가 이제 KT로 갔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보강이 필요한데 딱 맞는 카드가 누굴까라고 네. 봤을 때 이정현 선수가 맞았었고 이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 양측의 이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뭐 2년을 할 것인가 2년을 할 것인가 또는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4억 원 안팎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2년 4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 계약 자체는 지금 이정현 선수는 여전히 이제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DB 어떤 백코트진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그 활약도 이런 부분 보면 이정현 선수는 나름 이제 DB 어떤 전력 강화의 어떤 하나의 카드 네. 될 수 있고 2년 4억 원이면 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그렇죠. 또 이런 뭐랄까 뭐 지난주 방송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라커룸 리더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고요. 네네. 일단 기량적으로도 삼성에서는 너무 많이 이제 기용을 해서 네네. 이게 이제 체력 안배도 어려웠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0% 활용을 못했다면 DB에서는 이제 알바노라는 확실한 S급 카드가 또 있고 그렇죠. 또 이정현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한방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이제 연봉에 대한 가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계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DB의 지금 가장 큰 움직임은 네. 외국인 선수 1순위 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헨리 엘리슨. 야, 이 이름값. 일단 저는 진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예, 왜냐면 네. NBA 뭐 이미 기사화가 됐지만 예. NBA 드래프트 1라운드 중반에 뽑혔던 선수고 이 선수 사실 대학 때 진짜 유명했어요. 예, 대학 때 진짜 유명했고 그래서 네. 딱 1년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컨퍼런스 올해 선수부터 해가지고 다 휩쓸고 NBA 왔거든요. 근데 NBA에 좀 안 맞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이 운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최근에 뭐 G리그에서도 막 폭격을 하고 이랬을 정도로 그 NBA 레벨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 밑에서의 어떤 레벨에서는 네. 충분히 뭔가 센세이셔널 활약 펼치고도 남을 그런 기량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네. 이 선수 보면 이제 네. 2m 8 키가 일단 크죠. 그리고 네. 잘 달립니다. 네. 이야. 다재다능하고 3점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43.4%예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8년 전인가 7년 전에 네. 지미 버틀러와 1대1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외곽 슛을 던지는데 네. 한 4연속인가 그냥 꽂는 와.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네, 이야. 있고 그래서 2016년 NBA 드래프트 18픽으로 네. 뽑혔고 미러키에 이제 투웨이 계약을 했었고 G리그에서는 뭐 지난 시즌 평균 21.6득점 네, 그리고 3.6 성공률이 43.4% 네. 9.6 리바운드 정말 다재다능하다. 이야. 그리고 KCC도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네. DB가 결국 이제 맥스 계약, 맥스 조건 계약을 지지를 하면서 네. DB로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KBL보다는 유럽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DB로 가게 됐습니다. DB가 역시 해외 담당 업무 파트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와. 이 선수 이렇게 보면 이제 역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영상 장면을 봤을 때 네. 일단 장점으로 치면 다양한 공격 루트가 있다. 네. 포스트업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다 공격 루트예요. 이 선수는 어허. 2대2에서 롤도 잘하고 그다음에 외곽 팝을 해서 3점도 잘 던지고 그 페이스업도 괜찮고 네. 그리고 달릴 수 있는 빅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고 슈팅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2m 8인데 슈팅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매우 강력한 어떤 공격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대2 이후에 이제 그 잘라주는 패스, 네. 그러니까 코너로 이제 연결해주는 패스도 네. 패싱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네. 사실 지금 KBL 리그 수준으로 볼 때는 이 선수의 어떤 공격 약점을 찾기가 그렇게 뚜렷이 많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카드다.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일단 될 수 있고 외곽에서 슈터 못지않은 그런 이제 3점슛을 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부분이 보이고 단점을 굳이 꼽는다면 그러니까 스피드가 네. 빅맨 치고는 느리진 않은데 그 순간 스피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매치업 헌팅을 뭐 이제 단기전에서는 좀 당할 가능성은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근데 2대2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 해jem 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파워가 나쁘진 않은데 포스트업 수비에서는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영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결국에는 이 선수의 장단점도 이제 KBL 기준에 맞춰서 조금 이제 약간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선수가 운동력은 평범하고 말씀하신 그런 순간순간 반응 속도나 민첩성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뭐 조직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매치업 헌팅 이슈는 KBL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KBL에 매치업 헌팅 할 수 있는 가드 정말 극소수이고 맞아요. 그 극소수 중에 한 명인 알바노가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 안 되고 다만 이게 뭐 오노아쿠나 션농 정도는 알겠지만 결국에는 좀 처져 있는 수비를 할 때 그 공간적인 부분 이거를 다른 DB가 좀 이제 선수들이 뭐 이렇게 조직적인 수비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기존에 뭐 지금 저희 자막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DB 국내 빅맨들과의 어떤 조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누아쿠는 안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외곽에서 겉돌던 빅맨이라면 이 선수는 외곽에서 겉돌아야 엄청 잘할 수 있는. 그렇죠. 이 겉돌다는 표현이 좀 좋은 의미로 말한다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히 정효근의 경우에는 좀 페인트 존 안을 막 어택하고 이래야 좀 공격에서 효율이 살아나는 선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정효군과의 공합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 알바노와의 2대2에서 뭔가 파생되는 옵션도 그렇고 예. 기록만 보면 3.2어시스트라는 게 뭐 G리그라서 조금 보정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2m 8cm의 빅맨이 3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능하다라는 게 좀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업 쓸 때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팀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예요.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2m 8이라는 어떤 그 큰 키에 그런 스피드를 지니고 있으면 사실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블록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해지 앤 리커버리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큰 약점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네. 백인이다. 네.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한국에서 KBL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봐도 백인 선수는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왜 백인 선수들이 실패를 하느냐? 기량적인 부분, 뭐 피지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 실패를 했던 백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 선수들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네,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 네, 이게 뭐 장군님께서 말하는 선입견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거의 10년 안에는 다 실패했을 거예요. 백인 선수들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거는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선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렇게 좋은 선수가 왜 KBL에 왔을까? 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앨런스는 막 지금 적당한 몸값에 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국 쪽 시장에 좀 능통한 분들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뭐 페이가 굉장히 적은 것도 아니고 딱 지금 시장에 맞는 페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네, 뭐 딱 그 정도의 변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즌이 치러져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백인 선수들이 좀 네. 실패를 좀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에릭이 머츠는 성공을 했죠. 그리고 바비 레이저도 괜찮긴 했는데 그때 이제 KCG 갔을 때 좀 좋지 않았던 건 뭐냐, 바비 레이저 외곽 슈터인데 네. 사실 빅맨으로 기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갭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농구 좀 달라졌고 이제 네. 감독님들도 외국인 선수를 이제 그 외국인 선수에 맞게끔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는 좀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이제 김주성 감독이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외곽에서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점퍼를 잘 쏴요.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공격 무기가 됩니다. 공격 무기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뭐 비벼서 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선수의 어떤 리듬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쵸.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탑으로 이제 나갔을 때 어떤 스트레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국내 선수들의 어떤 옵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근데 워낙 제가 볼 때 공격 루트의 어떤 다양함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게다가 알바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정현이 있다 그러면 노련한 선수들이 외곽에 버티고 있고 이 선수도 농구를 할 줄 아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위닝 바스켓볼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네.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누구하고 좀 닮았냐 그러는데 이 선수는 좀 독특하다. 2m8 굉장히 사이즈가 되게 좋은데 네. 외곽의 어떤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해요. 페이스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선수고. 그런데 이제 그 호비드에서도 비비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영리하게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할 때도 보면 그 어떤 뭐 몸싸움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비벼서 잡는다기보다는 툭 올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뭐 풋백을 하거나 이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이제 백인 외국인 선수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렇긴 하죠. 제프 위디보다는 한 2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NBA에서 퍼포먼스가 달라요. 위디, 멀린스 뭐 이런 예전에 있었던 백인 빅맨과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무슨 사보비치 막 이런 선수도 있었잖아요. 오리온에. 오리온에서 한창 막 백인 선수들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 실패한 이유가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농구에서 보시죠. 진짜. 근데 보시죠. 저는 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KBL 감독님들이 이 1옵션 외국 선수에 대해서 가지는 너무 많은 요구들. 그러니까 특히 그 전에 국내에서 어떤 1옵션 외국 선수 포스트업을 할 줄 알았다. 빅맨은 포스트업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수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거 포스터만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가끔 말씀하신 바비 레이저나 이제 뭐 너무 실패한 사례가 폴 밀러 막 이런 선수들은 엉뚱하게 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감독님들 1옵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수비도 뭐 로테이션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선수는 완벽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선수는 장점 확실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것도 가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코칭 스태프가 다르다. 능력은 확실해 보여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DB는 이 앨런슨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로스하고 좀 비슷한 그 점이 좀 있어요. 내외곽을 같이 할 수 있고 패싱도 되고 이런 느낌인데 로슨보다는 아무래도 덜 빠르지는 않겠죠. 근데 좀 더 커요. 2m 8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로슨도 작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로슨도 뭐 2m.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본 마지막 팀이죠. 네, 가스공사입니다. 네, 뭐 이제 김국찬, 최진수, 최창진. 이제 오늘 이제 KT와 재계약을 했다고 이제 공시가 떴는데 이제 무상 트레이드로 가스공사로 갈 예정입니다. 뭐 기사도 나왔었고요. 김낙현 선수, 이도원 선수 떠났고요. 김동양 선수는 이제 신인 코치로 들어오고 조상열, 김철욱, 김진무 선수는 은퇴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어제 오후 6시까지였던
이제 이 보상 선택이었는데 네. 역시 이제 예상대로 10억을 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보험 명단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사실 어떤 선수가 나오든 이 가스공사 경우에 7억 5천을 포기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떤 선수를 선택하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사실 10억을 고르는 이런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막 계산 안 해봐도 가스공사는 그냥 10억이다. 약간 200% 보상 선택하는 이게 좀 중론이었어요 현장에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최창진을 이제 무상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KT 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최창진 선수 혹시 계약할 의사가 있느냐. 근데 KT는 사실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데려가겠다. 그러면 일단은 원소속 구단 협상 기간이니까 계약을 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또 마침 최창진 선수가 개성고 출신의 대구 출신이고 지금 가스공사 지금 좀 고민인 게 이제 벨랑게 선수, 정성 선수가 신장이 크지 않아서 최창진 선수가 사실은 뭐 스피드나 뭐 이제 어떤 슈팅력 이런 부분 약점이 있지만 신장 크고 파워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하면서 좀 데려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냐 가드진 보강이 현재 분위기로서는 끝인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국내 선수진 구성은 마무리 단계다. 예, 그러니까 한간에는 두경민 선수 영입설도 있었고 실제로 가스공사가 내부적으로 두경민 선수 영입을 검토도 좀 해본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지금 일단 결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공사가 보상금 10억 선택한 게 중론 맞죠? 네, 그쵸. 네. 예, 대부분 200% 보상금, 예, 을 가져갈 거라고. 제가 들은 거는 그 SK에서 낸 보호 명단에 가스공사가 가스공사가 선택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선 보강을 못해서. 아,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200. 예, 그러니까 가스공사 고를 선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가스공사 쪽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만약에 김낙현 선수 간 팀 KT였다면 오히려 보호 명단에 제외된 선수 중에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선수들이 있어서 좀 여지가 있었겠지만 SK라면은 좀 힘들다. 예, 는 게 좀 이제 가스공사 쪽에 또 뭐 한 이야기고 실제로 다른 쪽에서도 이제 시선들이 가스공사는 보상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서 예, 그냥 이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10억 선택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말 만약에 뭐 이제 가드 자원 중에 뭐 이제 매력적인 카드가 나왔다든지 예, 그러면은 좀 생각이 달랐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저는 딱히 달라질 것 같죠. 가스공사는 내부적으로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웬만한 보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이 아니라 다른 선수 선택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이례적인 일. 그러니까 진짜 필요했을 때 선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나왔을 때 선수고 그래서 어떤 얘기에서 김낙현이 딱 갔을 때 다른 구단 관계자들 한 3-4명은 다 가스공사 그러면 무조건 10억 받겠네요.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구단 측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보상금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상금만 받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그러면 이 어떤 전력에 대한 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 없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선수진은 구성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는 지금 사실 외국 선수진 구성도 끝났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라거나 영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영입을 KBL에 문의했던 팀들과 이제 가스공사 측의 어떤 대립이라면 대립일까요? 대립이 있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저희가 그 크브린생의 최용석 선배도 기사화를 하셨고 이제 이동윤 선배도 기사를 쓰셨습니다만 KBL의 설명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가 조금 저는 약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둘 다 나름 논리는 있어요. 일단은 타구단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해온 사례들이 있다. 찰스 로드, 브랜든 브라운이 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스공사는 우리는 라거나와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했고 라거나 측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예 완전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거나가 만약에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전 소속팀인 KCC가 이제 지금의 입장을 견제하면서 세금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비자 발급의 어떤 이슈, 예,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가 좀 무효화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실제로 타구단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협상한다고 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있었던 건 왜 세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세금 문제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느냐. 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너 얘기 내 얘기 다 들어볼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답을 내리고 나서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옳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순서가. 지금 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조차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계약할 때 이거에 대해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됐으니까. 네. 지금 이게 왜 굳이 와가지고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1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 전 가스공사가 이상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선수를 계약했다고 오피셜 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해결이 됐었어야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완료해?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제일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가스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민중 기자 얘기가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라그나 측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라그나 측하고 그 에이전트 그래서 세금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 네. 이제 이걸 믿고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가스공사에서는. 네. 근데 이제 민중 기자 얘기는 아니 그게 굉장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쪽에서 그냥 맡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고. 네. 근데 거기에서 또 KBL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최용석 기자가 잘 썼는데 얘기가 달라요. 다른데 그죠. 저도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라그나 선수를 데려가는 그 소속 구단이 세금을 책임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KBL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해석을 내리지 못했었어요. 그 부분에서. 예,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 그게 이제 회의록도 있을 텐데, 그죠? 그거를 그 담당자가 그 얘기에 대해서 막 말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분에서- 180도 달라졌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가스공사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 첫 번째라면. 네. 두 번째는 KBL이 정확한 답을 못 내린다. 네. 맞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KBL의 해석이랄까요? 네. KBL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해석과 설명이 바뀌어버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드냐면 나오죠. 가스공사에서 왜 그럼 라그나를 데리고 싶었나 봐. 근데 세금 문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스공사 관계자 정확하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라그나 근데 들어오려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라그나 쪽하고 에이전트 쪽이 알아서 한다라고 그랬다. 그리고 KBL의 지금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KBL이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이제 협상하는 방식 자체가 저도 이제 동의는 좀 안 되는 그런 편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KBL도 가스공사가 그렇게 좀 흐릿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여지를 KBL이 줬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 라거나와 관련된 이번 사건? 네, 상황이 어떤 결론으로 가든 이제 향후에 또 이런 케이스가 당연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한번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한번 건 거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회색적인 어떤 좀 이제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례와 좀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낸 건데 그럼 이제 이후에 향후에 어떤 팀이 어떤 A라는 선수가 KBL에 잠깐 없었어요. 예, KBL에 한 1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관례대로 다음 팀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데려올 때 아니 가스공사도 라거나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 뭐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 사실 되게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번 상황이 어떻게 가든 그것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스공사 논리는 어떤 부분이냐면 라그나나 라그나 에이전트 측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 협회의 어떤 그 규정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KCC 쪽에서도 어떻게 부담을 하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그 양다리를 거쳐오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 측에서는 이거 KBL을 그렇게 좀 미비한데 우리는 가스공사에 이렇게 맺었으니까 KCC가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KCC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가나를 데리고 가는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쪽하고 KCC 쪽하고 뭐 소송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기존 외국 선수 약간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어쨌든 라거나가 지금 국내 선수로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부과된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년 라거나의 24년 국내 수익 그러니까 결국은 KCC에서 뛴 후반기 그리고 우승 포상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세금이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국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까지 같이 좀 곁들여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진짜. 엄청 복잡해요, 이게. 근데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또 리그 전체가 또 왜 이래 뭐 이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가 저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전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하자면 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 관계자께 좀 물어봤는데 한 관계자는 아니 이게 결국 세금 이슈잖아요. 세법과 관련된 이슈라서 근데 지금 뭐 배구 연맹이나 뭐 다른 연맹 보면은 이런 전문가들을 연맹이 공식적으로 둘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있는데 KBL은 안 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 구단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세금 전문가를 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계속 대립을 하고 막 이슈 자꾸 논란이 되고 그런 거다. 이 KBL이 연맹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세금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뭐죠 세무사겠죠?를 좀 아예 두는 같이 소통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이제 작업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머리 그냥 경기력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네. 뭐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